여기 두 가지 스타일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외출할 때마다 모임에 맞는 옷일까?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꼭 명품이 아니어도 비싼 옷이 아니어도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옷맵시가 나는데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귀티 나는 사람이 절대 입지 않는 옷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면서 중년 이후에 꼭 명품을 입지 않더라도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하는 실용적인 비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잘될 라디오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절대 입지 않는 옷. 첫 번째, 돈을 쓰고도 싸 보이는 옷입니다. 분명 좋은 브랜드에서 산 옷인데 내가 입으니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경험 해보셨나요?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무도 잘 어울린다거나 예쁘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돈을 쓰고도 참 속이 상합니다. 결국에는 비싸게 사놓고 입지도 못하고 쓴 돈이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옷장 안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싸 보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옷에서 고급스러움을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재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원단이 싸 보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저렴해 보이고 입어도 귀티가 안 나는 대표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광택이 과하게 나는 폴리에스터 같은 원단이나 몸에 착 감기지 않고 힘없이 늘어지는 흐물거리는 원단은 세련된 느낌을 사라지게 하는데요. 옷의 디자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원단이 저렴해 보이면 귀티가 날 수 없는데요. 심플한 디자인이라도 고급스러운 소재 하나만으로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의 옷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캐시미어로 된 스웨터나 가디건을 입어보세요. 캐시미어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난데요. 최고급 니트 소재로 고급스러운 촉감과 자연스러운 광택을 가지고 있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는 소재입니다. 더불어 얇은데도 소재 자체가 따뜻해서 부해 보이지 않고요. 가장 기본템으로는 블랙 캐시미어 터틀넥이나 가디건을 추천드립니다. 블랙 컬러는 고급스러움과 시크함의 정석으로 무조건 실패 없는 색상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며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립니다. 더불어 블랙 캐시미어 터틀넥에 화이트 팬츠를 입으면 클래식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블랙 가디건에 골드 주얼리를 매치해주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하에 모두 올블랙으로 연출을 하고 싶을 때에는 텍스처 즉 질감의 차이를 줘야 세련된 룩이 완성되는데요. 너무 무거운 느낌을 피하려면 아이보리, 베이지 등의 밝은 컬러와 매치해보세요. 캐시미어 소재의 옷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겨울 패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절대 입지 않는 옷. 두 번째, 핏이 살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날은 귀티가 나 보이고 어떤 날은 왠지 후줄근해 보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집에서 거울을 볼 땐 괜찮아 보였는데 밖에 나가서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부해 보이지? 왜 다리가 짧아 보이지? 어쩐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인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핏에 있습니다. 옷이 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브랜드 옷도 싸 보일 수 있고 반대로 핏이 잘 맞으면 저렴한 옷도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핏은 결국 전체적인 실루엣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핏은 체형을 왜곡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핏이 망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리고 어떤 핏을 선택해야 고급스럽고 귀티나 보일까요? 지금부터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비싼 재킷을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 어깨선이 어색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배우 김희애 씨를 보면 그녀의 스타일은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완벽한 어깨 핏인데요. 어깨선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테일러드 재킷을 입으면 단 한 벌의 옷만으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깨선이 너무 내려가거나 좁은 재킷을 입으면 몸이 왜소해 보이거나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핏이 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옷을 입었을 때입니다. 오버핏이 유행이라던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버핏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몸보다 너무 박시한 셔츠를 입는다면 어깨가 좁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핏이 잘 맞는 재킷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단정하고 귀티나는 분위기가 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배우 송혜교 씨는 원래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늘 키가 커 보이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옷의 길이감과 핏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입는 코트를 보면 대부분 무릎 아래까지 오는 롱코트인데 이런 스타일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애매한 길이의 코트를 입으면 오히려 키가 작아 보이고 비율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지핏도 중요한데요. 배우 전도연 씨는 와이드 팬츠를 자주 입는데 그녀의 스타일링을 보면 바지의 기장이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딱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링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길거나 반대로 너무 짧은 바지를 선택하면 비율이 망가져 보일 수 있는데요. 스키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스키니진이 요즘 덜 입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붙는 핏은 다리 라인을 강조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너무 타이트한 핏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테일러드 재킷을 선택할 때는 어깨선이 딱 맞고 허리가 살짝 잡힌 디자인을 고르면 됩니다. 바지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허리와 힙이 자연스럽게 맞는 세미 와이드 핏을 선택하세요. 코트를 살 때는 무릎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맥시 코트를 고르면 키가 더 커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핏이 망하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어도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핏이 깔끔하면 저렴한 옷도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귀티나 보이고 싶다면 무조건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체형과 잘 맞는 핏을 찾아야 합니다. 어깨선이 맞는지 길이감이 적당한지, 바지가 너무 붓거나 너무 헐렁하지 않은지 이런 작은 차이가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혹시 내 옷장을 열어봤을 때 핏이 맞지 않는 옷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귀티나는 스타일을 망치는 핏을 입고 있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팁을 참고해서 핏 하나만 바꿔보세요. 단순히 핏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절대 입지 않는 옷 세 번째. 비싼데 촌스러워 보이는 옷입니다. 여러분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명품 로고가 가득한 옷을 샀는데 정작 입고 나간 이 사람들이 세련됐다는 말보다는 브랜드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명품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어떤 브랜드는 로고를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같은 브랜드는 로고 대신 디자인과 소재의 퀄리티에 집중합니다. 반면 루이비통, 구찌처럼 로고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도 있죠. 한때 로고가 큰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스텔스 럭셔리 또는 조용한 럭셔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품을 입더라도 티내지 않는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제 호황기에는 명품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과시욕이 큰 소비자들이 로고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패턴이나 로고를 강조한 명품 브랜드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는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도 절제된 디자인을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품이 많다고 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왕족들의 스타일을 보면 과한 브랜드 로고 없이도 절제된 품격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석세션을 보면 엄청난 부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옷에는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패션을 통해 나는 과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반면 명품 브랜드 로고가 너무 강조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의 수석 디자이너 피에르 파올로 피촐리는 진짜 부자들은 로고가 없는 명품을 입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로고는 보여주기 위한 명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귀티나는 고급스러움은 브랜드 로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핏과 소재 전체적인 조화에서 결정됩니다. 과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도 스타일링을 잘못하면 명품을 입고도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가수가 무대에서
구찌 패턴이 전신에 들어간 슈트를 입었을 때 강렬한 패션을 보여주긴 했지만 세련된 느낌보다는 다소 과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반면 빅토리아 베컴이나 케이트 미들턴 같은 패셔니스타들을 보면 늘 단색의 미니멀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죠. 이 차이가 바로 브랜드를 보여주느냐 나를 보여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로고를 활용한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품 로고를 활용한 스타일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고가 강조된 옷을 입고 싶다면 절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로고가 큰 옷을 입을 때는 한 가지 포인트만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로고가 있는 가방을 들었다면 옷은 최대한 심플하게 로고 패턴이 들어간 스카프를 활용할 땐 무채색 계열의 코트를 매치합니다. 로고가 박힌 신발을 신을 땐 상의와 하의를 단순한 컬러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한 로고의 아이템을 여러 개 함께 착용하면 오히려 빈티가 나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로고 패턴 가득한 점퍼, 로고 가득한 가방, 로고가 들어간 신발을 함께 매치한다면 너무 과해서 고급스러움은 사라지고 과함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직한 블랙 코트에 로고 패턴 가방 한 개를 매치하면 절제된 세련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많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보이고 싶다면 너무 강한 색상의 패턴보다는 뉴트럴 컬러 패턴을 활용하고 패턴이 크다면 나머지 옷은 단색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패턴을 2개 이상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레오파드 패턴 원피스를 입을 땐 가방과 신발은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톤을 맞추는 것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반면 레오파드 패턴 코트에 화려한 프린트가 들어간 원피스를 함께 입는다면 화려한 패턴이 서로 충돌하면서 고급스러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뷰티나는 스타일의 핵심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브랜드가 아니라 핏과 소재에서 나옵니다. 로고를 드러내고 싶다면 꼭 한 가지 아이템만 포인트로 활용하세요. 과한 패턴은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로고가 없는 명품을 입습니다. 화려한 스타일이나 명품의 옷으로 과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패션이란 결국 나를 표현하는 것이지 브랜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요즘 트렌드인 스텔스 럭셔리처럼 브랜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핏과 컬러, 소재를 잘 활용하면 중년 이후에도 나만의 귀티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절대 입지 않는 옷 4번째. 비싼 옷이라도 관리 안 된 옷은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데도 왠지 세련돼 보이지 않고 볼품없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분명 값비싼 니트를 입었는데 보풀이 잔뜩 생겼다거나 흰 블라우스가 누렇게 변색되었다거나 바지가 구겨져 있어서 흐트러진 인상을 주었다면 그 옷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후줄근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패션의 핵심은 단순히 비싼 옷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옷을 자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옷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점인데요. 옷의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얼마나 깔끔하게 유지하느냐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브랜드나 가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관리에서 결정됩니다. 옷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귀티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옷도 싸 보이게 만드는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옷관리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옷을 늘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요? 5분만 투자해서 귀티나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풀이 난 옷은 보풀 제거기로 떼어내주세요. 겨울철 가장 흔한 옷관리 실수가 바로 보풀이 일어난 니트를 그냥 입는 것인데요. 보풀이 일어난 니트를 입었을 때, 구겨진 바지를 입었을 때, 혹은 색이 바른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 어딘가 흐트러진 느낌을 받을 텐데요. 보풀을 그대로 둔 채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낡아 보이고 관리가 안 된 느낌을 주죠. 비싼 옷이 아닌데도 늘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는 옷을 항상 관리해서 늘 새 옷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니트나 코트의 보풀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옷이 한층 더 정돈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풀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풀 제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니트를 입기 전에 스팀 다리미로 결을 정리해주면 보풀 생성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캐시미어나 울리트는 입은 후 하루 정도 걸어두고 쉬게 하면 보풀이 덜 생깁니다. 이렇게 보풀이 관리된 니트와 그렇지 않은 니트는 입었을 때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단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팀 다리미를 활용하세요. 비싼 셔츠나 원피스를 샀는데 다림질 없이 입고 나간 적 있으신가요? 옷이 아무리 비싸도 구김이 많으면 후줄근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셔츠, 블라우스, 바지 같은 옷은 구김이 생기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요. 여배우들이 공항 패션을 선보일 때 늘 깔끔한 상태의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구김이 없는 옷이야말로 고급스런 인상을 주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럴 때 스팀 다리미를 활용하면 빠르게 주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 가면 새 옷인데도 불구하고 매장마다 스팀 다리미가 꼭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팀 다리미로 한번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외출 전에 단 5분만 투자해서 옷을 다려주면 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림질이 어렵다면 무선 스팀 다리미를 활용해 빠르게 주름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훨씬 정돈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흰색 셔츠나 블라우스는 변색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흰색과 검은색은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이지만 변색이 되면 오히려 더 낡아 보일 수 있는데요. 흰 셔츠가 누렇게 변하거나 검정 옷이 빛이 바랬다면 흰색 옷의 경우 세탁할 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변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누런 얼룩은 과산화수소를 면봉에 묻혀 문지르면 복원이 가능하고요. 되도록 흰색 옷은 단독 세탁을 해야 색배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옷의 경우 찬물로 세탁해야 색이 덜 빠지는데요. 뜨거운 물에 세탁하면 옷감에 염료가 빠져 색이 바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후 강한 햇빛에 말리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싼 옷일수록 세탁을 잘못하면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코트나 니트는 세탁을 자주 하면 안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코트는 한철 입고 드라이 클리닝을 한 후 보관해야 옷감 손상이 적습니다. 니트는 세탁기보다는 찬물에 손세탁 후 평평한 곳에 널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데님의 경우 뒤집어서 세탁하면 색 빠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할 때 습기 제거제를 옷장에 넣어 곰팡이를 방지하고 코트는 옷걸이에 걸어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죽 신발은 신문지를 넣어서 습기를 제거하고 가죽 보호제를 사용하면 더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옷 보관만 잘해도 옷의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매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옷차림 하나만으로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은 옷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결국 작은 관리 하나부터 귀티는 시작되는 것인데요.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옷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귀티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스타일링하고 싶은 옷이 있으셨나요? 혹시 옷장 속에 자주 입지만 관리가 잘 안 된 옷이 있다면 꺼내어 관리해보세요. 옷 관리 하나만으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될 라디오에서는 귀티나는 사람들이 절대 입지 않는 옷 네 가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내 체형과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가는 것. 비싸지 않아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관리해서 입는 것만으로도 중년 이후에 나이 들어가면서 귀티와 품위를 지키는 스타일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시작되는데요. 나와 어울리는 봄옷 한 벌 구매하셔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나만의 귀티나는 스타일링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항상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